가셨나봐요. 예. 아까 이게 이 정도면 많이 는 계신 거예요? 샀는데. 이 정도면 많이 계신 거고. 그래요? 가셔도 되구나. 하나 다시 오시기도 할 겁니다. 예. 반가시기를 뭐 잘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정말 반갑습니다. 먼저 여쭤본 게 있는데 오늘 이 샤인이라는 영화가 1997년에 한국에 개봉하고 오늘 이제 이번에 개봉하잖아요. 혹시 예전에 이 영화를 보고 오늘 다시 보신 분 있으면 손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럼 샤인이라는 영화를 오늘 처음 보신 분? 오, 꽤 많네요. 저는 처음 봤어요. 네. 그럼 저도 아까 들 거예요. 저는 뭐 오늘 한 세 번째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영화 얘기도 있고 영화 속에 클래식 음악의 얘기도 함께 이제 나누게 될 거고요. 그리고 혹시 영화 보시면서 궁금했던-거나 뭐 이렇게 아니면 의견도 좋고요, 감상평도 좋고 이따가 그 질문을 드릴 테니까요. 보통은 저희가 앞에서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질문을 조금 받는데 오늘 굉장히 많이 남아 계셔서 얘기를 질문을 받으면서도 질문에 맞춰서 얘기를 이어가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아니 근데 많이 나와 계신 건가요, 정말? 이 정도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네. 영화가 뭐 재밌어 없어. 예, 그 김현철 씨가 이런 GV를 해본 적이 없으시대요. 오늘 이게 처음 그 김현철 씨의 GV 데뷔 무대를 여러분이 보시죠. GV가 뭔지 좀 알려주세요. 그것도 잘. 그러니까 이 GV가 약자인데 이 GV가 약자로 부를 때는 있어 보이는데요. 이거를 풀어서 얘기하면 굉장히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뭐라고 하죠? 게스트 비지트. 나는 뭐 청바지인지 알고 청바지 GV 두고 있어가지고 미안해요. 근데 이제 주로 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제가 먼저 짧게 앞에 영화에 대한 얘기만 잠깐 말씀드리면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1996년 작품이고요. 1997년 아카데미의 그 시상식에서 나무주연상을 받았고 이 주연 배우는 제프리 러시 아시죠? KBR 해적의 캡틴 바르보사 킹스 스피치에서 왕에게 운명을 가르쳐주던 바로 그 사람이 제프리 러시죠. 이분이 97년 아카데미상 받을 때 오스트레일리아 출신 배우로는 최초로 나무주연상을 받았던 배우, 그러니까 러셀 크로 같은 배우보다도 먼저 그 상을 받은 오스트레일리아 배우이고요. 이 배우는 원래 연극만 하다가 이 영화가 사실상의 데뷔작이에요. 남들은 영화 평생 찍고도 못 받는 상을 시작하자마자 이 영화로 상을 받았고 그런데도 오디션도 없이 바로 캐스팅이 됐다고 하죠. 그래서 감독한테 못 믿고 나를 캐스팅하냐 그랬더니 지금까지 당신이 무대에서 보여준 모든 연기가 오디션입니다. 라면서 감독이 전폭적인 신뢰를 보여서 캐스팅을 했고 어렸을 때 16살까지는 피아노를 치다가 안 쳤는데 영화 캐스팅되고 나서 기록에 의하면 이 시나리오를 보고 제작까지 4년이 걸렸는데 4년 동안 피아노를 연습해서 영화 속에 나오는 피아노 연주 장면을 본인이 다 직접 연주를 했고요. 그리고 그 실제 그 4년의 기간 동안 데이빗 헬프가 실제 인물인 데이빗 헬프가 계속 만나서 그 사람의 말투나 표정 이거를 다 이제 따라해서 완벽하게 마스터를 해서 많이 출연한 거고 저 예전에 데이빗 헬프가 한국 공연 왔었어요. 그때 저 공연 보러 갔었거든요. 샤인 보고 감동받아서 데이빗 헬프가 공연 보러 갔는데 끝나고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 마지막 엔딩 씬의 그 인사 장면 있죠. 그러니까 제프리 러시가 데이빗 헬프가를 따라하는 게 아니라 데이빗 헬프가 제프리 러시를 따라하는 정도로 완벽하게 영화 속에 보던 모습으로 실제 인물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음악 영화로는 아마 한국에서도 가장 대중적으로 사랑받은 작품이 아닐까 싶고 그리고 사실은 저 같은 클래식을 모르는 사람도 그 어려운 이름 라흐마니노프를 까먹을래야 까먹을 수 없게 만든 영화가 바로 이 영화이기도 합니다. 이게 일단 이 영화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역시 클래식 음악에 대한 얘기를 이제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요. 예. 어떤 거부터 할까요? 예. 이 영화 혹시 일단 그 개인적으로 가장 좀 되게 기억에 남거나 마음에 드는 음악은 어떤 것이었나요? 그 여러분들은 그럼 어떠셨어요? 어떤 음악 막 좋았어요? 예? 비발디 좋았고요. 이게 대화하니까 대화를 해야지 나 혼자 막 맞아요. 관객 과에 대한 게 앞에 제가 나오고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순서가 말씀드릴게요. 미국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식으로 막 하고 이러면 더 재밌잖아요. 그죠? 뭐 추억도 쌓이고. 그래서 일단은 제 얘기 좀 할게요. 저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지금 이제 방송 일은 이제 사실은 이제 저한테 이제 사이드 자리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 클래식을 저의 이름을 딴 기현철의 유쾌한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수대 공연도 하고 뭐 지자체에서도 저희 팀을 초청을 해서 저 공연도 막 합니다 진짜. 이렇게 이제 뭐 제가 좀 됐죠. 예. 근데 이제 저는 지금도 악보를 못 봐요. 예. 근데 이제 악보를 못 보고 주의를 한다는 게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해요. 한글을 쓸 줄을 모르는 사람이 한글로 어떻게 얘기하냐 이런 표현을 써서 저한테 조금 혹평을 좀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있는데 막상 그런 분들이 제가 하는 공연을 와서 보시고는 찬사를 좀 해주십니다. 천사가 아니고 찬사. 생각했던 그거보다는 더 잘하는 거죠 제가. 근데 악보를 안 보고 어떻게 지휘를 하세요? 외웁니다. 그 많은 곡을요? 곡을 그 많은 곡, 아니요. 그 긴 곡을 그 많은 곡은 아니고 한 40곡 정도를 외워서 많은 곡인데. 예, 실제 공연할 때는 한 16곡 정도 제가 하는 곡들은 아니고 뭐 짧은 곡들입니다. 그래서 3분짜리도 있고 뭐 7분짜리도 있고 제일 긴 곡은 엘가의 미풍강당 기록 같은 경우는 그죠? 뭐 7분대니까 뭐 7분짜리 있고 4분짜리 있고 5분짜리 있는 것들 외우는데 가요는 우리가 외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가요음은 그런 식으로 이제 외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음을 이제 그런 뭐라고 하죠? 이렇게 쭉 진행하는 곡에 음을 외우는 거죠. 외우다가 보면은 계속 듣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 곡이 기승전결이 저한테 딱 들려요.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제일 바이올린이 나오는구나. 첼로가 갑자기 툭툭 끊어서 나오네. 그러면은 안부성으로는 피치카도가 있겠구나. 보면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잠깐 여기가 쉬었다가 하나 둘 셋 넷 쉬다가 조금 쉬니까는 여기에는 4분 심표가 있겠구나 하고 보면은 있고 조금 더 쉬네 2분 심표가 있겠구나 그러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악보를 못 봐도 열심히 듣고 막 외우면은 외워져요. 저는 많이 잘 외워요. 어느 정도냐면요 어르신들 있으시니까 24절기 같은 것도 막 외우고 있으시죠. 아시겠어요? 해볼까요? 어르신께서 하시라고 좀 할게요 제가. 입춘 우수 던직 충분 청명고구 이파소망 망종하지 소선에서 입주셔서 돌치고 한도상강 이동 노선에서 공기소환대한 외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박수하지 않아요. 남들보다 제가 외우는데 막 소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외웠더니 우리 뭐 젊은 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니까는 젊은 분들이 좋아할 만한 거 우리 나라가 생각할 수 있는 김희독립선언서 서문 앞부분 외울게요. 요거 그죠? 한국만이요. 서문 좀 짧게 할게요. 5등은 조선의 독립국인과 조선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차로서 세계 만방에 관하여 인류 평등의 기회를 분명하며 차로서 자존만대에 관하여 민족 자존의 정보를 이렇게 하노라. 뭐 정도. 그래서 국민정음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외우고 있죠 제가. 그러니까 이제 남들보다 외우는 게 제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외우는데 클래식은 사실 외우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처럼 이제 뭐 이런 책이 있으면은 책의 내용을 딱딱딱딱 외울 수는 있는데 이건 이제 안 보이는 무형의 것들을 제가 이제 머릿속으로만 듣고 외운다는 건 사실은 힘들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더욱더 제가 하는 게 나름 감동이 있다. 그리고 재미가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개그맨이 클래식을 뭐 주의를 한다는 기를 가지고 저한테 뭐라고 막 그랬어요. 제가 별로 이제는 드럽기니까 저거 해가지고 돈 벌려고 하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이제 해주셨는데 절대로 저는 그런 생각은요 한 적이 없고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한 8살 때부터 클래식을 좋아해서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싶어서 여러분들처럼이죠. 영화를 보고 좋아해서 제가 봤던 영화가 감동받았던 영화가 1984년도에 나왔던 아마데우스라는 영화. 그거를 어렸을 때 보고 감동받아서 그 후부터 계속해서 제가 영화 속에 있는 클래식 음악에 나오는 곡들이 있었죠. 저 아까 전에 본 것이 지금은 흔하게 얘기했지만은 그저 뭐 쇼팽의 그저 그러니까 뭐죠? 에뚜드, 프렐류드 뭐 이렇게 음악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이런 걸 제가 막 찾아가지고 듣고 하다 보니까는 그게 횟수가 한 40년 되고 하니까 한 40곡을 외우게 돼서 이런 활동을 제가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이런 분이 와가지고 저한테 제가요? 이제 이렇게 시간에서 이제 클래식 전문가분이 와서 저한테 이런 제안을 해서 하게 돼서 지금처럼 활동을 하게 돼서 이렇게 좋은 자리에 와서 제 클래식 이야기도 할 수 있어서 얼마나 영광인지요. 저는 일단 그 클래식을 좋아하는 애호가 입장에서 그리고 클래식을 다룬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샤인은 클래식 영화를 샤인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분이요 데이비 헬프가시라는 분은 저는 사실은 몰랐어요. 왜냐면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사실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영화 샤인의 이제 지구이기 행사 그거를 좀 따라하고 그래서 나름 공부를 했지요. 그래서 이제 이 곡도 찾아보고 했는데 사실은 저는 처음에 라흐마니노프의 그 피아노 협조 3번을 주 숙제로 한 내용이랬는데 내가 잘못 봤나 2번이겠지 생각했어요 솔직히. 2번은 전부 다 아시죠 대충 그죠? 2번 뭐죠? 모르시구나. 그 제가 어디 알기로는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쪽 이번에 2악장의 선율을 그 활용해서 만든 팝송이 올바른 마이스를 평화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들으시면 선율은 굉장히 익숙한 피아노 곡일 겁니다. 1악장은 상당히 말씀해서 러시아적인 그런 느낌이 확 와요. 러시아적인 느낌. 저는 말씀해서 보드카 가스가 확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 느낌에서 2번을 소재로 했겠지라고 했는데 영화사에서 저한테 메일을 보내줬을 때 3번이라고 근데 그래서 이제 3번을 들어봤죠. 대단해요. 근데 이제 사실 이 곡을요 그 피아노 붙이기라는 것은 사실은 힘들어요. 그죠? 처음에 그죠? 그 시작 도입부가 얼마나 그죠? 그 시켜서 그다음 저는요 음악 용어로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식으로 얘기를 해요. 아주 그죠? 그 어머님 계시니까 얼마나 폭발력이 있습니까? 그죠? 그 설거지할 때 계수대에서 물 틀었을 때 막 흘러가는 느낌 나는 그런 느낌이 나았으니까 음악이 다 연식입니다. 이래서 표현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태리 말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뿐이 있지만 그런 느낌인데 근데 이제 그 피아노를 저렇게 칠 수 있는 분들이 세계적으로 몇 분 안 계세요. 근데 왜 저렇게 했냐? 라흐마니노프가 그 젊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미국으로 가요. 미국으로 가서 이 곡을 초연을 합니다. 사실 하는데 초연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막 자랑해야 되잖아요. 그죠? 진짜 이 정도 실력이다, 거장이다 하면서 미국 사람들에게 물론 소문은 나 있지만은 이게 좀 막 자랑을 하는 자기의 실력 테크닉을 총망라해서 보여줄 수 있는 협주곡으로 라흐마니노프가 작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가 치려고 왔던 곡입니다. 이게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피아니스트는 악보를 칠 수가 없을 정도예요. 자기한테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라흐마니노프가 손이 엄청 컸다고 그래요. 손이 유난히 큰 피아니스트라서 동시에 멀리 떨어진 것만을 짚을 수 있는 자기만 짚을 수 있는 악보를 만들어 놓고 만든 곡이 피아노 3번이니까 일반인이 그거를 치다 보면 이걸 한다는 못 치죠. 그죠. 그 하는 이렇게 쭉 하면은 30c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라흐마니노프가 실제로 키가 190cm 정도 돼요. 이거는 30cm 되죠. 우리 그 옛날에 땅 따먹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저한 명이서 치고 하는데 저는 손이 막 작잖아요. 그래가지고 남들이 땅 따먹기 할 때 맨날 졌어요. 제가 라흐마니노프가
땅 따먹기 하면은 엄청 많이 땅 먹을 수 있어요. 말씀드립니다. 근데 자기가 하려고 자꾸 꼭 한 곡입니다 사실. 근데 라마닌로프가 왜 이렇게 손가락도 이렇게 좀 크고 이러냐고 이렇게 찾아봤더니 파가니니와 파가니 백사가 지금 안 돼 보여요. 근데 그 사람처럼 뼈 관절 증후군, 그죠? 그러니까 마판 증후군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외관 관절이 좀 자연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파가니니도 이쪽에서 이렇게 이제 잡을 수 없는 그런 거를 할 수 있듯이 비슷한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엄청난 곡들을 본인이 작곡을 하면서 얘기를 하죠. 미국을 위해서 나는 작곡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미국 사람들한테 서서히 인정을 받죠. 그리고 나서 이 곡을 친한 피아니스트인 호프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분에게 이 곡을 헌정을 합니다. 헌정을 다 해서 주니까는 호프만이 얘기를 하죠. 이 곡은 나랑은 어울리지 않아. 그래서 왜? 자기도 뭉치겠다 이거예요. 이런 곡이 되죠. 이게 이어주세요. 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유명한 음악가들이 그 사람이 작곡한 거를 그 사람이 직접 연주한 버전을 들을 기회가 많지 않은데 라흐마니노프는 비교적 그러니까 20세기 인물이다 보니까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시면 라흐마니노프가 연주한 라흐마니노프 곡들이 있어요. 그 라흐마니노프가 직접 연주한 자기 곡들. 실제로 그리고 아까 미국 망명 얘기하셨듯이 러시아에서 상당한 이제 러시아의 그 20세기 초반에 혼란스러운 정세에서 망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미국에서는 사실은 가장으로서 부양도 해야 돼서 피아니스트로서 되게 열심히 일했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음반도 남기고 그래서 혹시 그 30cm나 되는 손으로 친 라흐마니노프 본인이 친 버전이 궁금하시면 지금 아주 손쉽게 물론 음반도 있지만 그 유튜브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게 사실 피아노 3번. 하지만 가장 유명한 건 유튜브에 라흐마니노프를 치면 연관 검색으로 제일 먼저 뜨는 거는 피아노 2번일 겁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피아노 이참에 라흐마니노프를 좀 관심을 가져보신다면 3번에 이어서 2번을 들어보시면 약간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죠. 한국 정서에 맞는다는 흔한 표현을 쓰는데 약간 그 러시아 쪽 작곡가들의 음악이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엄청난 발라드예요. 네, 사람 마음을 흔들어 놓는 발라드가 피아노 많이 들어보셨던 그 소리이 처음에 나올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지금 뭐 생각나는 게 그 라흐마니노프를 얘기하면 항상 뗄 수 없는 분이 호로비치 교정해야죠. 그래서 호로비치가 이제 호로비치를 위하여라는 영화 아시죠? 네, 엄정화 씨가 나왔던 호로비치를 위하여에서 언급된 바로 그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그저 얼마 전까지 뭐 살아계셨던 분이시니까 피아노를 잘 쳤던 뭐 피아니스트예요. 예. 이제 그 분이 바로 맞죠. 이 그걸 피아노를 치게 되죠. 근데 이제 호르비치가 상당하게 피아노를 잘 치고 세계적인 거장이다 보니까 호르비치 입장에서도 라흐마니노프의 지금 했던 곡, 그저 3번 협주곡을 보니까 조금은 성이 좀 안 찼던 거죠. 이 부분은 이렇게 작곡하지 말고 좀 이 부분을 이렇게 좀 건너뛰고 요거를 다시 좀 앞으로 와서 다카포로 해가지고 데스메로 끝나고 피디로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막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런 얘기를 사실은 한 것이 시칠레인데 라흐마니노프한테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호르비치가 이거는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뭐 쉽게 말해서 내 속으로만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지금에서 나의 생각을 내가 지금 피디한테 나 지금 출연료 좀 더 주면 안 돼.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라흐마니노프가 쿨하게 호르비치한테만 자기 악보를 추정하고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 아닙니까? 그거까지도 뭐 팁으로 맞죠. 알고 뭐 계시면 아주 좋은 정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많은 피아니스트가 라흐마니노프를 쳤는데 가장 이제 유명하고 많이 알려진 게 호르비치가 친 라흐마니노프 버전이 좀 많이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그 버전을 한번 찾아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앙고레비엔 앙고레비엔 원래 좀 좋아하는 곡이 없나요?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레퍼토리 곡 중에 있는데
이거를 하고 싶어서 저희들이 주의를 할 때 제가 이제 주의하고 이제 우리 팀 그죠? 연습해서 오케스트라가 같이 좀 이렇게 좀 하려고 했는데 잠깐 왕거리 비행 어느 장면에 나왔는지는 다 아시나요? 그 이제 비 오는 날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 제가 뭘 연주하겠어 하는데 미친 듯이 담배 한 대 물고 미친 듯이 연주하는 곡이 바로 왕거리 비행이라는 곡이에요. 그 곡이죠. 예. 그 곡인데 이거 곡은 원래 이제 피아노 곡이요 아니고 그면서 오케스트라 곡이에요. 오케스트라 곡인데 이 곡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시나요? 영화 미스터 빈 보면 미스터 빈이 이렇게 야외 피크닉을 갔는데 버디 막 이렇게 날아다니잖아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버디 날아다닐 때 바로 이 곡이 삽입이 돼서 이제 나오죠. 그래서 제가 이제 원체 클래식을 좋아하다 보니까 야 저런 곡이 있나 해가지고 어렸을 때 체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왕거리 비행인데 러시아의 음악가죠. 그죠? 믹스비 코르사코프 아주 발음이 잘했어요 이번에. 힘든 발음인데 그러니까 이제 믹스비 코르사코프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국민악가죠. 그러니까 이제 랩은 있잖아요. 루저 보로딘 그리고 코르소르브스키, 무소르브스크 5명이죠. 그리고 퀴리가 있고 한 명 그죠? 그죠? 키르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제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차이코프스키 활동할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차이코프스키가 있었고 이제 5명이 이렇게 이제 시대에서 친하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러시아 음악을 해서 우리가 좀 하자 서양 음악들만 막 하니까 그래서 러시아 민족에 있었던 민요적인 선율과 서양 음악을 합성해서 이제 차이코프스키 시대 때라든지 그 시대 때 나온 그 한 사조를 국빈악파 혹은 민족주의 음악다라고 이제 얘기들 하죠. 이제 그 분 중에 한 명인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이제 저는 잘 이런 책자를 안 봐요. 배워서 제가 이제 하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근데 지금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아마 이제 왕거리 비행은 술탄의 형제 살풀단지의 이야기라서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페라 안에서 있었던 곡 중에 한 곡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사실은 오페라를 안 봤으니까 아마 오페라에서 술탄의 이야기라고 그 오페라에서 거의 날라다니는 장면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때 아마 이 곡을 써서 림스키 코르사코프가 또 쓸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요. 그렇죠? 근데 그 버전을 피아노곡 버전으로 편곡한 사람이 바로 또 라흐마니노프예요. 라흐마니노프의 그 손길은 영화 곳곳에 지금 묻어 있습니다. 또 계속 저희끼리만 얘기해서 질문하시죠. 이제 일단 질문을 받고 그럼 좀 봐줘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저희 얘기를 이어가고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손 들어주십시오.